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 우려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고, 또 이제 반등의 형태도 이 시장이 강하구나. 그리고 코로나 이 확진자 증가하는 거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리스크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치면서 환율도 이제 떨어진 흐름이 좀 됐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좀 강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주식시장은 그대로 간다. 조정임을 확인시켜준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땡겼어요. 8,000억 넘게 땡겼고, 양시장에서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약간 양쪽에서 순매도 하긴 했군요. 어쨌든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그리고 델타 변이의 증가에 따른 시장의 어떤 출렁임,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그리고 각 국가들도 결국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봉쇄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결국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다가 또 봉쇄되니까 또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했지만 다른 국가들, 선진국들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또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내수가 잠기는 것보다는 수출이 잠기는 게 더 경제에 안 좋죠. 예, 그래서 선진국들이 경제 봉쇄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이 기업들, IT 자동차라든지 대표 이제 수출 이제 업종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그래도 강하게 좀 밀어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시장을 압도한 테마단으로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 7%, 8%, 10%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고, 아직은 이제 테마단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추격으로 이제 매수한다든지 이거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 제대로 된 메타버스 관련주는 네이버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점에서 나는 진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하면 네이버 사면 되죠. 예,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골고루 상승했어요. 시총 상위주들 골고루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새벽이죠. 예, 그 다 보고 잔다고 좀 늦게 잤는데 버진 갤럭틱, 유니티 우주선, 리처드 브랜슨 태워서 간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고, 우주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우주 관광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7월 20일에는 또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또 이제 우주로 가고, 9월 달에는 또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또 우주 여행선을 좀 띄운다는 그런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국내 이벤트이긴 하죠. 누리호 발사라는 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하반기 우주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을 것이고 시세가 좀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게, 이 연달아서 이벤트가 쫙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스타링크 같은 IPO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우주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챙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장 마감하도록 하죠. 그러면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89% 상승했고요. 3246포인트, 거래대금 11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크게 늘진 않았어요. 상승 종목수는 700여 종목, 하락 종목수는 168 종목으로 오늘 이제 반등의 흐름이 좀 거셌고요.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에 밑꼬리를 그리고 오늘 양봉, 갭상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양봉 마감을 해주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인데요. 거래량이 조금 더, 거래 대금이 받쳐졌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오늘 현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수급을 만든 주체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금 요 부분은 좀 아쉽다.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0.55% 상승해서 1034포인트, 950여 종목이 상승. 근데 거래대금 역시나 10조, 이제 뭐 한 12, 3조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형태 자체는 금요일날 밑꼬리 크게 그리고 나서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 또 이제 마감도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매물 흡수한 정도로 살짝 윗꼬리 그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괜찮은 마감을 해주고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50억, 기관은 2,100억을 순매수했고요. 철강 금속에서 1,000억 외국인이, 그리고 이제 화학, 이제 2차전지 쪽이겠죠? 680억을 순매수. 기계, 전기전자, 의약품은 순매도. 뭐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종목별로 이렇게 좀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뭐 골고루 순매수하는 흐름. 코스닥에서는 외국 기관이 800억, 400억 각각 순매도하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테마 업종별 흐름을 보면요, 야놀자 관련주, 오늘 이제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야놀자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이런 뭐 회사들이 조금 주목받으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지분 10%니까 밸류를 10조로 들어갔다는 건데, 이 정도면 뭐 미국에 상상시키겠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쿠팡처럼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투자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테마단의 흐름이었다.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단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건설 쪽도 괜찮은데, 저는 건설, 중소 건설을 사는 별로 투자 대상으로 이제 보진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고, 저는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리포트 체크해드리려다가 좀 시간 관계상 못 드리는데, 어쨌든 DLENC, DL건설, GS건설, 요 정도 좀 사이클적으로 좀 보는 관점 말씀드렸고, 오늘 뭐 온실가스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HN, 요거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무상증자 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12%였고요. 휴캠스 8%, KC코트렐 5%, 후성 3%. 그래서 환경 관련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 좋았고, 메타버스는 저는 추격 매수는 안 하면 좋겠어요. 위즈억 스튜디오 이런 것도 6천억이라는 밸류를 받을, 좀 저는 모르겠어요. 선익 시스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는데, OLED 장비 업체도 좀 어거지로 붙이는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렸었으니까 네이버 이제 2대 주고, 덱스터 이런 것도 사실 관련주긴 하지만 좀 과도하게 테마단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제가 볼 땐 부담일 것 같아요. 한비소프트 이런 것들, 알체라 좀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로 좀 묶으면서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거 조금 저는 부담이다. 네이버가 그나마 이제 부담 없이 메타버스 대장주 요런 거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 테마는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선별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뭐 오르는 것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테마단으로 간략하게 좀 체크해 봤고요. 오늘 시총 상위 쪽으로 이따가 이제 게임주 쪽으로 좀 체크해 드릴 텐데, 삼성 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 LG와 뭐 대체적으로 소폭의 상승을 다 보였어요. SDI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L전자도 좀 조정을 받았고, 현대차 그룹주는 오늘 1%대로 괜찮았고요. SK텔레콤 1.4% 강세로 죽지 않죠. 은행주 좀 강했고요. NC가 좀 약세입니다. 역시나 이제 1위 자리를 내주다 보니까, 오딘에 내주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세 흐름이 2번 연속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거고요. 코스닥에서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오늘 리포트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조정, 너무 셌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 3.5% 약세, 뭐
조금 혼조죠. 예, 코스닥은 좀 혼조의 어떤 형태고요.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동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SM도 4%로 야 상승세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 첨보도 최근에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요, 오늘 철강 쪽에 순매수가 외국인이 많았죠. 예, 포스코 쪽에 대한 수급이었다 보여지고요. 예, 저는 좀 반등으로 좀 봅니다. DB하이텍은 제가 이제 우호적인 관점으로 조정 구간이다는 얘기를 들었죠. 예, 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600억 정도 순매수 했네요. 카카오도 600억 가까이 순매수, 기아 예, 또 역시나 470억. 삼성전기도 최근에 조금 시세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LG화학 예, 괜찮은 흐름 나왔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SK도 오늘 3% 가까이 시세 좋았던 것 같고, 네이버도 좀 괜찮았고요. 코스닥 쪽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위지역 스튜디오, 뭐 선익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좋았고,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DNC 미디어도 제가 강조드린 게 시세 끝난 게 아닐 거다. 이제 조정을 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조정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 레이도 이제 4% 상승으로 조정을 조금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동아기업 예. 그래서 뭔가 좀 특징적인 건 아니고요. 예, 뭐 조금 개별주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오늘 좀 보인 그런 모습이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임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오랜만에 드려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상반되는 흐름이 뭐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 중입니다. 1시 47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이제 오딘이라는 신작이 리니지 M, 리니지 2M을 제끼고 이제 양대 리그에서 양대 마켓에서 이제 1위를 이제 수성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와우 7, 80% 튀어 올랐죠. 예, 시총이 수조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1위를 이렇게 차지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그걸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고, 누가 이제 리니지 아성을 깰 것인가가 이제 별 생각 없었죠. 예, 저걸 어떻게 깨겠냐 이런 의식이 좀 많았는데 그걸 깨버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탄력, 파급 자체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게 20, 30대가 많이 했다고 하고요. 30대가 이제 온이라는 게임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픽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2M을 제치고 구글, 애플, 앱마켓 합상 기준 모바일 게임이 게임 일간 매출 1위를 차지했다. 30대가 이제 34%, 20대가 28%, 뭐 합쳐서 뭐 거의 60%가 넘네요. 40대가 23%, 2, 3, 40대 주 이제 게임 하는 연령층이죠. 그래서 남성이 70%, 여성도 많으시네요. 30%를 기록했다. 어쨌든 요거 1위가 계속 유지되면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 측면에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지금 이제 NC소프트가 3.5% 오늘 이제 약세를 하고 있고, 최근 이틀 동안 지금 약간 급락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해온 종목이잖아요. 지금 NC소프트 보시면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뭐 LG 생활 건강 제외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중장기 상승의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온 종목 드문데, NC소프트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냈죠. 2014년도 12만원 저점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10배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2021년 2월 15일까지 7년 동안 이제 주구장창 올라오기만 해가지고 거진 10배 가까이 이제 올라온 건데, 처음으로 펀더멘털적인 약간 좀 훼손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경쟁사가 1위를 이제 차지해버리면서 기존에 이제 가장 큰 매출을 내주고 있는 지금 밸류를 형성시켜주고 있는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을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딘과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과 리니지 요 이제 NC의 이제 리니지는 지금 완전히 좀 상충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작이 이제 대박이 터져야겠죠.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이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어쨌든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 기업 가치 어떤 훼손의 어떤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이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NC소프트에 대해서 야 이거 중장기로 이제 뭐 무조건 상승해, 무조건 성장해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리니지 시리즈가 지금 오딘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완전히 그냥 이거를 뭐 내팽개치 칠 정도로 투자 의견을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수정해야죠. 올라오면 좀 물량을 일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깔끔하게 이거 다 정리해버리고 다른 보다 더 확실한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정은 좀 필요한 어떤 내용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NC소프트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NC랑 카카오게임즈 동시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신한증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쉬운 리니지 신작 기대감은 유효하다. 2분기 영업이익 1470억 컨센서스 하회 예상이 된다. 이게 좀 이틀 동안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이제 결국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는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한 걸로 생각이 됐고요. 목표 주가도 이제 하향을 하기 시작하죠. 신작 공개 시점과 출시 스케줄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리니지가 뭐 이거 다시 1위로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뭐 애널리스트도 이건 예측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신작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NC가 다시 1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NC는 이제 신작에 좀 기대는 신작에 좀 모든 영향을 좀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분기 영업이익 NC소프트 1470억으로 전년비 30% 감소하는 컨센서스 하회가 좀 예상이 된다.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블레이드 소울 2가 3분기로 지연됐다. 리니지 M, 리니지 2M 국내 매출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부진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4년째 매출을 잘 이어온 리니지 M이 일평균 20억 이하의 매출을 2개 분기 연속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의 어떤 역할을 했던 이 게임이 조금씩 매출이 다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작이 커버를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주가는 유지되기 좀 어렵죠. 고과금에 대한 피로도가 쌓인 걸로 판단된다. 그래서 NC가 이제 고과금 하기로 좀 유명한 이제 회사이기도 하죠. 리니지 M, 2M 등 핵심 게임들의 매출 하향 안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경쟁 게임의 출시로 일부 유저 이탈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과거와 같이 국내 리니지 M 1매출 20억 이상, 리니지 2M 1매출 15억 이상을 매분기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글로벌 흥행이 가능한 신작 공개 및 출시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결국은 주가의 향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이드 소울 2는 8월에서 9월 출시가 예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처참하게 가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조금 기다리면 팔고 싶은 분들은 팔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된 지연이 아쉬우나 출시 후 22년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가 있다. 기대는 커질 수가 있다. 블레이드 소울 2 해외 그리고 아이언2 프로젝트 TL 등
핵심 게임이 다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출시되면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이런 모멘텀들, 새로운 어떤 출시 아니면 지역 넓히는 거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쭉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거고요. 따라서 미공개 프로젝트의 공개와 프로젝트 TL 및 아이온2 등 시장에서 아직 기대하고 있지 않은 신작 스케줄 공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블레이드 소울 2가 이렇게 예상대로 좀 출시가 되고 또 초반에 좀 흥행을 하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좋아지는 흐름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99만 원으로 기존 대비 5.7% 하향한다. 어쨌든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매도하는 수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블레이드 소울 2 지연에 대한 부분과 리니지 M, 2M 국내 일매출 조정에 따른 실적 추정치 하향을 반영했다. 당분간은 모멘텀 부재와 경쟁작 흥행에 따른 우려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4분기부터는 22년 출시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반영되면서 우려들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퍼 수준은 한 29배 정도 올라와 있고요. 내년도는 신작들 출시돼가지고 실적들, 이익들 좀 올라오면 18배 정도까지 내려앉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펀더멘털 상에 좀 훼손을 입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에서 나온 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오딘 추가 상향이다. 다만 가파른 상승으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와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조금 타이트해졌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주가라는 게 뭐 사실 홀드, 다운그레이드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이거 매출 1위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이거 무의미하죠. 목표 주가. 7월 2일 아침 공표자를 통해 오딘 한국 이제 론칭 첫날 판매액은 7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애플은 물론 구글에서도 사실상 압도적인 매출 1위이며 구글이 발표하는 공식 매출 순위도 7월 2일 아침까지는 2위였으나 영업일수가 쌓이면서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바로 그날 10시 30분 무렵 구글에서도 공식적으로 매출 순위 1위를 발표했다. 그래서 지금 구글, 애플 모두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압도적 1위가 지금 오딘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NC의 어떤 아성을, 리니지의 아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동안 1, 2위를 도맡아 왔던 리니지 M 한국, 리니지 2M 한국이 각각 2017년 6월 21일 및 2019년 11월 27일 론칭 후 첫 분기 일평균 매출 80여, 뭐 일평균 매출? 80이요? 그리고 41억. 와, 이거 뭐 미쳤네요, 그냥. 폭발적 슈퍼 히트를 시연한 후 1.5에서 3년간의 하향 안정화 과정을 거쳐 지금은 둘 다 일평균 매출 10억 원 중후반대 정도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 그 우리나라 사람들 뭐랄까요, 뽑기 확률이잖아요. 확률형 아이템 막 되게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심리가 이런 매출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결국은 리니지에.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게임 쪽에선 중요하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은데 오딘은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첫날 판매 70억 원은 리니지 M 한국, 리니지 2M 한국의 현재 일평균 매출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압도적 1위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거 뽑기형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지닌 것 같고 뭔가 좀 저게 조금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좀 지쳤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동안 몇 개 게임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뭐
매출 순위 1, 2위를 잠시 레크했다가 뭐 3위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했는데, 지금 오딘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최소한 블레이드 앤 소울 2 한국 론칭 후까진 매출 순위 1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커버했던 전문가, 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오딘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게임과 확실히 좀 다른 어떤 면모를, 성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소울이라는 또 기대의 신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매출 1위를 좀 가져가긴 하겠지만, 론칭 직후에는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보다는 위인 매출 2위를 유지할 걸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뭐 돼봐야 알겠지만 뭐 이렇게 좀 예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뭐 1, 2위 뭐 이런 것들을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 게임즈의 기대 가치는 이게 쉽게 사그라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부근이기 때문에 의견은 홀드로 하향한다 하지만, 순위가 유지가 되면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쉽게 끝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계속적으로 커버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이 오늘 이제 급등을 이제 했는데요. 요 소식 때문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제 수시 공시를 이제 냈는데, 자기 주식 처분 예정이고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다. 보통 무상증자는 전격적으로 하는데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네요. 당사는 유통 주식수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현재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규모 및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바, 확정이 되는 즉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자사주는 뭐 23,000주 같고, 이건 하여튼 뭐 별로 안 되니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무상증자 이제 검토 소식이 주가를 좀 밀어 올린 걸로 볼 수 있고요. 주식 수가 380만 주니까 너무 작죠. 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거는 아주 뭐 주가의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유통실수가 너무 적다는 부분이 아마 참고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요 고점권역의 매물 요거를 소화하는 형태의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추세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는 게 좋죠. 최근에 뭐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때 이제 기계적으로 물량 나올 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14만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추세를 만들면서 튀어오르는 흐름 전개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메가 트렌드의 어떤 그 환경 대표주로서 아마 이제 밸류업이 되는 그런 성장 스토리 흐름을 좀 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뭐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요. 계속 내용들이 나오면 또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SEC 리포트 나왔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지속적으로 커버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국내외 증설로 실적 가시성은 높아졌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 해서 현재 주가 64,000원 대비해서 8만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요. 뭐 저평가돼 있던 게 또 정상화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뭐 여전히 이제 뭐랄까요,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여지는 않고요. 이게 성장 스토리를 그리기 때문에 조정받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6개월 뭐 쉬기도 하다가 뭐 또 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주가는 좀 전개될 것 같아요. 3분기 말부터 생산 라인 증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라인에서 매출이 추가되고, 헝가리 공장에서 증설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삼성 SDI가 가는 곳에 신흥 SEC가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삼성 SDI가 대규모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대규모 공장을 만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흥 SEC도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신흥 SEC 뭐 동아기업 같이 주가가 따라가잖아요. 같은
또 이제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순수 배터리 업체죠. 이 신의 SEC는 매출액 100%가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소재 다른 걸랑 같이 하는 뭐 그런 기업보다는 분명히 이제 퓨어한 어떤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할인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니 분명히 이제 뭐 이게 이제 핵심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막 밸류를 막 40배, 50배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20배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얼핏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지금 올라왔어도 불구하고 16배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12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좀 저평가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 배터리 소재업, 이제 배터리 소부장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한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타 배터리 관련주들은 평균 퍼가 올해 실적 기준 56배, 내년 실적 기준 39배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에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을 한다. 목표 주가는 내년도 실적 기준 EPS에 퍼 17배를 적용해서 산정을 했다. 올 4분기부터 집중될 설비 증설 효과를 감안해서 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비교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한 것이다. 매년 증설을 지속하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증가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뚜렷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입니다. 저는 이 종목 매도 포인트는 여전히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OLED 쪽에서 이제 저는 소재 업체들에 대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도 많이 대체됐지만 OLED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더 이제 LCD가 완벽하게 이제 OLED로 좀 대체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이제 TV 쪽도 OLED TV 쪽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확산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OLED 소재에 대한 이제 국내 이제 몇 개 어떤 기술 강점을 지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던 그 OLED 관련된 소재를 국산화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쪽 소재하고 같이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대 가치도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을 제가 좀 OLED 쪽에는 매력 높은 기업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뭐 하차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관련된 리포트 나왔는데요. 2분기 이제 OLED 효과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2분기 매출액이 1분기보다 20% 증가한 1161억. 스마트 플렉스와 이노 OLED 이제 상품 이름입니다. OLED 소재. 기판 쪽하고 소재 쪽 1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스마트 플렉스는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맞네요. 제가 OLED 관련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물량 증가 요거를 좀 생각을 못 했네요. 하여튼 삼성이 이제 폴더블 쪽으로 이제 조만간 플래그십으로 이제 출시를 할 건데 기대를 많이 가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소재도 공급하는 게 되군요. 이노 OLED는 봉지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이제 공개 수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소재죠.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39% 증가한 191억 원으로 예상. 매출액 증가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비용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 개선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OLED가 당분간
실적 개선을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OLED 사업 부분이 실적을 좀 주도할 걸로 보여진다.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된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OLED와 폴드는 22년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올해 이제 실적 전망 밸류 수준 13배. 소재 업체인데 밸류가 좀 낮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매력 포인트라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은 퍼로 11배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는 있는 소재 업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66,000원이니까 목표 주가를 9만원이면 굉장히 높게 올렸네요. 한 50%, 40%대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를 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IBK는 좀 의견을 냈고요. 하여튼 좋은 어떤 추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거 여기서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일단락하고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궤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 나온 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볼거리가 많은 하반기다. 시장 기대치 부합 예상된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7조, 영업이익은 3,200억. 컨센서스 매출 1.6조, 영업이익 3,268억에 부합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컨센에 부합 정도 되는 실적이 나올 걸로 DB금융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 쇼핑 쪽, 이커머스 쪽을 좀 많이 핵심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국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이번에 이마트가 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쿠팡과 이제 뭐 네이버 이 쇼핑과의 어떤 경쟁 구도, 네이버가 또 이마트랑 또 혈맹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경쟁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성장을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그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 또 일본 이제 그 라인, 그 이제 그 야후 코리아 합병해가지고 한 그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내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뭐랄까요, 점유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정체한다 이러면 이제 좀 시장에서 평가가 박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굉장한 기술력들 그리고 행보들을 보면 좋은 성과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뭐 대표 기업이죠. 제페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즈니스를 좀 해나가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도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그 월 이제 결제하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이버 멤버십 저도 이제 가입했습니다. 물건 구입하는데 그거 가입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4,000원인가 내는데.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하반기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트홀딩스 통해서 일본에 선보이면서 커머스 사업의 지역 확장이 시작될 걸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목해 볼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 이제 7조 원에 영업이익은 1.3조 원. 그래서 PR 단으로는 잠시만. 이번에 4.2배면 그 이제 그 평가 차익, 현금 유입 없는 평가 차익이죠. 제트홀딩스 시장 가치를 올리면서 발생된 일회성 이제 평가 그냥 손익 발생한 거. 요거 때문에 밸류가 낮은. 내년 걸로 봐야겠네요. 내년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퍼는 한 40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렇죠. 조정이 기회죠, 항상. 꾸준한 우상향의 성장 가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 소식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너무나 이제 어제 감격스럽게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어제 좀 늦게 잤어요. 요거 이제 보고 잔다고. 사실 한 15분 정도 걸리는
부분이었지만 뭐 기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예상보다 늦었죠. 예, 어제 10시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좀 늦게 잤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개막했다. 버진 갤럭틱 이제 리처드 브랜슨 억만장자가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해서 첫 민간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또 탑승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인류사적 기록을 딱 찍은 거죠. 예. 베이조스보다 먼저 찍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러웠을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이제 그 모선 2부에 매달아 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또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여기 딱 사진으로 담았는데 그 장면 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주 상공에 딱 가가지고 이제 무중력 상태로 이제 움직이는 거 이제 그 영상으로도 나왔잖아요. 그거 볼 때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이제 우주 관광 시대가 이제 개막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00명 정도가 요 대기하고 있다고 하죠. 3억 내고 3억 내고 이제 600명이니까 뭐 6318? 한 1800억 정도 이제 뭐 이게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예약금은 훨씬 적죠. 어쨌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가 아마 이제 상업화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어떤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리고 그 기대 가치가 이제 본격 탑승 전에 주가는 뭐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10년 뒤에는 우주 관광 시장 규모가 4조 5천억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어쨌든 뭐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그리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 요 세 개 기업이 이제 우주 관광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요 장면이네요. 예, 우주에 가서 무중력 상태를 이제 3에서 4분 정도 이제 경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2004년에 이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17년 동안의 노고가 있었다. 17년입니다. 17년. 어떤 신약 개발도 진짜 이 정도 걸리긴 하지만 이거 참 우리가 상상에만 있었던 우주 관광을 한다. 정말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기쁨을 이렇게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만끽하는 모습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우주 비행 경쟁도 이제 본격화할 건데요. 버진 갤럭틱에 이어서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우주 관광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9일 뒤인 20일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요. 스페이스X도 이제 민간 우주 비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보다 더 광활한 우주 이제 화성을 가는 게 이제 목표고 화성의 식민지를 건립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목표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훨씬 더 뭐랄까 임팩트가 큰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스타링크 이제 인터넷 사업망이죠. 그거가 될 겁니다. 9월에는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민간인들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다. 그래서 7월에 이렇게 2개 기업, 9월에 스페이스X까지. 이거 뭐 10월 달에는 한국의 또 누리호 발사 우주 이벤트가 뭐 올해 계속 하반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우주 관련된 기업들 뭐 기대가 됩니다. 굉장한 모멘텀이 발동되는 2021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이 갔죠. 그래서 참 대단한 어떤 기록을 세운 어제였고요. 앞으로 정말 대단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이렇게 마감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괜찮은 반등 나와줬고요.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이제 뭐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올려 쳐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환율 부분이 좀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 조금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다시 떨어지는 안정권으로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면 확실하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그렇게 무서운 공포를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분명한 조정입니다. 떨지 마시고 기회로서 우리가 전략을 가다듬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퇴근길 되십시오. 감사합니다.